안녕하십니까. 캔사스 하모입니다. 네, 오늘은 방금 앞전에 영상을 제가 만들었는데 그것을 이어서 집행유예에 대하여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형법의 유예 처분이라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근데 기소유예는 검사가 처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법원에 넘어가기 전에 판사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하기 때문에 기소를 죄가 되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재판에다가 넘기지를 않고 유예 처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벼운 사안이 것 같은 것은 기소 유예 처분을 받는 거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이제 선고유예, 집행유예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선고유예는 재판장님이 선고를 때리는 것, 당신에게 벌을 내리는데 내가 선고를 하는 것이 좀 안 좋다. 그러니까 유예를 해버리는 거예요. 당신이 이 법률에 어긴 것이 맞기는 한데 그래도 내가 선고를 유예하겠노라 해서 유예시켜 버리는 거죠. 근데 집행유예는 뭡니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김호중 가수가 적용돼야 되는 이 부분은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경우에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9월 30일 날 이제 검사가 구형을 때립니다. 그러면 뭐 징역 3년의 구형을, 그래서 검사는 높게 치니까, 그래서 검사의 구형이 3년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판사님은 이제 요번 9월 30일 날이 지나서 약 한 달 후에 10월 말쯤에 선고 날짜를 잡겠죠. 아니 이제 9월 30일 날에 선고 날짜를 잡으면은 뭐 10월 말쯤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때 선고를 할 때에 판사님이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경우에만 이 집행유예가 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캔사스 하모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김호중 가수의 지금 네 가지의 사실은 형법에 걸려 있는 그 사실과 뭐 공동 정범 뭐 이런 걸 다 쳐봤을 때에 집행유예는 얼마든지 가능한 사항이다. 그래서 이것은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 하면은 법원에 가면은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법원에는 양형 기준, 양형을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판사가 자기 마음대로 이게 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어떤 기준에 의해서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양형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인터넷에 양형 기준이라고 쳐보면은 거기에 쫙 범죄가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 범죄의 유형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거기서 교통사고에 관련된 유형을 딱 거기에 누르면은 김호중 가수가 지금 처해 있는 그 범죄의 그 사실은 어떻게 처리된다는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캔사스 하모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3년 이하의 징역인데 이것이 과연 3년 이하의 징역이 때려질까? 여기에 이제 가장 큰 초점은 이것이에요. 근데 이것 또한 역시 지금까지 한 번도 김호중 가수의 이러한 사건을 가지고 이러한 것을 가지고 혐의를 가지고 3년 이상을 때린다는 것은 저는 못 봤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양형 기준에 그런 것을 참고해야 되니까 제가 양형 기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벌금형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1유형의 기본 영역. 그러면 1유형이 뭡니까? 치상 후 도주. 그렇죠? 감경은 6개월에서 1년 6월까지고 3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가 감경이 되고요. 기본이 있고 가중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1유형의 기본 영역에서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김어준 가수 전치 이주니까 경미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처벌을 불어냈어요. 그러니까 뭐 탄원서까지 내주신 피해자니까 처벌을 불어냈다.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김어준 가수는 이것까지는 필요 없죠. 이미 합의를 했으니까 공탁 이런 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만 해당되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도 있다. 벌금형 형량 범위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 부분도 중요한데요. 감경 요소와 가중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 양형 인자가 있고 일반 양형 인자가 있는데요. 특별 양형 인자는 특별한 사람들이나 이런 것에 해당된다고 보니까 그거는 좀 무시하고, 일반 양형 인자에서 감경 요소를 볼 것 같으면은 상당한 피해를 회복한 경우 감경이 됩니다. 그 형에서. 그다음에 자동차 종합보험이 있다든가, 그다음에 진지한 반성, 그다음에 형사처벌 전과가 없다. 이렇게 되면은 감경 요소가 된다 이거죠. 그다음에 가중 요소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호중 가수는 3년 이하의 징역, 더 나가서는 벌금형까지도 바라볼 수 있겠지만, 그거는 지금 사회적인 여러 그런 정황과 그런 게 있어서 벌금형은 좀 무리겠지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집행유예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제가 이 간단한 예를 들은 것이지, 예만 들은 거거든요. 다른 것도 지금 많이 찾아봐야 될 게 많은데, 저희가 그래서 법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복잡합니까? 이거를 판사님도 이거를 다 법률을 이거를 적용해서 처리를 하려니, 그래서 앞으로는 AI 시대가 온다면은 이러한 복잡한 형량과 그런 선고를 AI에 맡기면은 어떻겠냐 하는 그러한 여론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저는 앞에서 도주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도주치상의 벌칙은 1년 이상의 징역, 벌금 500만 원에서 3천만 원인데, 이게 감경이 되면은 6월에서 1년 6월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6월도 가능하다. 징역 6월도 가능하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 3, 4, 5번에 해당되는 이런 해당 법이 이렇게 감경이 되면은 충분히 3년 이하의 징역은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고 그 이상은 절대 넘어갈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집행유예는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집행유예는 또 1년에서 5년 이하로만 집행유예를 판사님이 선고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김어준 가수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이니까 1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징역 1년 반 그러면은 1년 반이니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안에 범위가 1년에서 5년 그 사이라는 거죠. 집행유예 기간이. 그러니까 집행유예 기간도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 거죠. 예를 들어 집행유예 기간이 3년이면 3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잘 지나면은 거기에서 판사님이 판결 내었던 만약에 1년의 선고를 받았다면 이렇게 지나면은 그게 유예가 되니까는 자기가 받은 형이 사라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집행유예에 대해서 말씀드려 본다면, 집행유예 조건은 첫 번째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고가 돼야 되는 상황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범인의 연령대, 선행, 그다음에 성격, 환경, 그 혐의자의 지능이라든가 피해자와의 관계, 뭐 범행 동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황이. 그다음에 합의를 했느냐, 뭐 이런 것이 이제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에 김호중 가수가 집행유예 조건에는 완전히 부합된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3년 이하의 징역을 판사님이 계산하고 있는가. 저는 그래서 이것 또한 가능하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제가 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된다. 이렇게는 말씀은 못 드린다는 것 양해해 주십시오. 이것도 어디까지나 공중에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양형 기준표를 갖다 말씀드려서 예를 하나 들면서 거기에는 벌금형까지도 가능한데 김호중 가수가 이게 4가지의 범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했을 때에 어떻게 꾸려져서 판사님이 판단할지는 판사님의 재량에 달려있다. 그렇지만 3년 이상은 넘어가진 않는다는 것이 캔사스 하모의 지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요번에 이 재판은 반드시 김호중 가수와 우리가 겪어 나가야 되는 길이라는 거죠. 이 다리를 건너야 되고 이 산을 넘어야 되고 이 강을 넘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 재판은 무슨 수를 쓰든지 재판뿐만 아니라 여기에 따른 벌칙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해도 이것은 형을 선고받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감당해서 이 형을 잘 이게 털고 나가야 된다는 거지. 죄를. 무슨 말씀인지 이해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석 심리에 대해서 저는 몇 차례 영상에 말씀드린 바가 있지요.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 또는 구속 취소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해야 한다 했습니다. 7일 이내에. 나도 아직까지 이 부분을 갖다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7일이 넘었는데 9월 30일인지 말이죠. 그리고 보석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 이후에 법 제95조 각호 중의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반드시 이 결정, 불허가의 결정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한번 봅시다. 형사소송법 제95조 필요적 보석이라는 거죠.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을 때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이거죠.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은 보석을 해야만 한다는 must라는 거예요.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이때는 안 된다고. 2번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번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이것을 가지고 보석을 안 해준다 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김호중 가수는 증거를 인멸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혐의를 다 인정한 상태고 무슨 증거를 인멸합니까? 혐의가 인정됐는데 어떤 증거가 또 인멸할 게 뭐 있겠습니까? 자기가 죄를 다 이제는 인정했는데 그렇죠? 4번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무슨 도망갈 염려가 어디 있겠습니까? 5번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이거도 해당이 될 필요가 없죠. 될 수가 없죠. 6번째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여기에는 절대 해당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1번에서부터 6번까지 해당이 되는 게 없기 때문에 보석 허가를 해줘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석의 청구가 있을 때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1번에서부터 6번까지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석은 9월 30일 날 된다. 그래서 이것도 된다 이건지만 법률적으로 뭐 재판은 뭐 생물과 같다고 어떻게 또 그렇게 될지는 모르지만 저는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캔사스 한도문도 이것에 대해서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기본적으로 필요적 보석 원칙이다. 네,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필요적 보석 원칙이니까 앞에 있는 6가지만 해당이 안 되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사소송법의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김호중의 경우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석으로 풀려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캔사스 하모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캔사스 하모였습니다. 건강하시고 평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